고등학교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쉽다. 제 말에 동의하나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고등학교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쉽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2024년, 지금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2024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은 수학 상하로 구성되어 있고 고등학교 2학년은 수학원, 수학2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은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로 구성되어 있죠. 물론 학교마다 미적분은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수학상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운다라고 적어놨어요. 모든 걸 다 적은 건 아닙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다 못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차 함수를 제가 적고 싶었는데 적지를 않았어요. 공간이 부족해서.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은 고등학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이게 쉽다고? 이거보다 이게 쉽다고? 예, 쉽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거의 90% 정도의 학생들은, 90% 정도 학생들은 제 말에 부정해요. 그렇지만 10% 정도의 학생들은 제 말에 동의를 합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고등학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쉬웠어요.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 책의 구성은 이거랑 다르기는 했지만 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쉬웠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칠 때 수학 상하,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가장 어려워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오히려 수학 1, 2는 가르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안 믿어지겠지만 오히려 미적분이 수학 2보다 가르치기가 더 쉬워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도대체 어떤 사람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쉽다고 그러고, 소수의 사람, 많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쉽다고 그러고, 대부분의 사람은 왜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렵다고 하냐면, 그 이유는 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수학 상하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수능 시험 범위는 수학원, 수학2가 수능 시험 범위잖아요.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는 선택이고, 이건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학 상하를 매우 등한시합니다. 매우 쉽게 생각해요. 매우 만만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단추를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중학교 1, 2, 3학년 과정,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이 4년의 과정, 이 4년의 과정이 제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4년의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의 기준이 뭐냐? 예를 들어서 수학 심화를 풀 정도로 어려운 문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수능 모의평가를 푸는데, 수능 모의고사를 푸는데 29번, 30번까지 척척척 풀어낼 정도냐? 그게 내가 원하는 수준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수준은 오히려 엄청 단순합니다.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그냥 즉시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즉시 떠올리고 증명할 수 있고, 언제 나머지 정리를 쓰는지, 언제 인수 정리를 쓰는지 그냥 알면 돼요. 2차 방정식 어떻게 풀고, 2차 함수의 꼭지점 어떻게 구하고, 2차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구하는지, 근각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2차 부등식 이런 거,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것들이 그냥 고민 안 하고 능숙하면 돼요. 그게 제가 원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학생들한테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러면 애들이 막 고민하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어떻게 되지? 이렇게 물어보면 막 고민하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 내분점, 외분점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막 고민하면서 내분점, 외분점 구해요. 제가 원하는 거는 고민하지 않는 수준으로 익히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수준으로. 어려운 문제,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고민하지 않는 수준. 집합과 명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집합, 합집합의 정의, 교집합의 정의, 차집합의 정의, 여집합의 정의, 이런 집합의 정의, 그리고 집합에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명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그게 무슨 뜻이고, 그리고 명제의 역, 명제의 대우, 그리고 3단 논법, 루트인은 유리수가 아니다.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함수, 함수의 정의, 정의역, 공역, 치역, 그리고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 합성함수, 정의, 역함수 정의, 합성함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역함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고 순열과 조합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다루는 것을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정확히 몰라요. 학생들한테 함수의 정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하고, 그래프의 정의가 뭐야? 그러면 대답을 못해.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야? 1대1 대응의 정의가 뭐야? 대답 못해요. 정의역, 공역, 치역, 정의 뭐야? 대답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못 풉니다. 이런 문제들. 얘기해 주려면 엄청 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수 함수, 로그 함수 할 때 지수를 2차 함수로 바꿔서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2차 함수를 능숙하게 다루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까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2차 함수를 능숙하게 못 다루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서 2차 함수로 바꿔서 푸는 문제를 못 풀어. 그러고서 한다는 소리가 지수함수가 어렵대, 로그함수가 어렵대, 삼각함수가 어렵대. 사실은 2차 함수를 모르는 건데. 그리고 등차수열, 등비수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등차수열은 1차 함수를 잘 알아야 등차수열 문제를 잘 풀어요. 어떤 사람은 당연하지, 당연히 등차수열은 1차 함수를 알아야 문제 잘 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등차수열이랑 1차 함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차 함수를 잘해야 등차수열 문제를 잘 풀고, 그리고 2차 함수를 잘해야 등차수열의 한 문제를 잘 풉니다. 그리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 같은 경우도 이것도 결국은 1차 함수, 2차 함수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그리고 시그마의 성질, 이런 게 다 그런 거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다루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학2에서 이제 그 다항함수의 미적분을 배우죠. 함수의 극한, 그리고 미분을 배운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리고 함수의 극대극소 구하고, 부정적분 구하고, 정적분 구하고, 뭐 정적분 구하면서 넓이 구하고, 그리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배우는데, 함수의 극한 문제를 풀 때 2차 방정식 풀고 3차 방정식 풀고 나머지 정리 쓰고 인수 정리 쓰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함수의 극한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를 몰라.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학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분 단원에서도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미분 단원 문제를 푸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 인수 정리 내용을 모르니까 그 문제를 또 잘 못 풀어. 극대극소를 구해야 할 때 당연히 2차 방정식 풀어야 하고 3차 방정식 풀어야 돼요. 근데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능숙하게 못 풀어. 조립제법 이용하고 나머지 정리 이용하고 인수 정리 이용하고 그런 걸 능숙하게 못하니까 또 극대극소를 못 풀어요. 그리고 극대극소 구하는 문제 중에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를 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를 모르니까 극대극소 문제를 또 못 풀어요. 그리고 그 3차 함수에서 그런 문제 있어요. 그 3차 함수가 뭐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할 때, 뭐 어떤 조건을 구하라 이런 류의 문제.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런 문제는 일단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를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양수다. x축과 접하면 판별식이 0이다. x축과 안 만나면 판별식이 음수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1대1 함수의 정의, 1대1 대응의 정의, 역함수가 존재한다의 필요충분 조건, 그런 내용을 알면 이런 문제를 쉽게, 별로 노력하지 않고 쉽게 풀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이걸 어렵게 풉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해요. 오히려 미적분이 수학2보다 쉽다고 얘기해요. 미적분이. 물론 미적분이 수학2보다 공부해야 할 양이 많다는 거, 외워야 할 양이 많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오히려 미적분이 수학2보다 쉬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이론들 다 수학2에 나와 있는 이론 그냥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미적분에서도 극대국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2에서 배운 극대국소를 구하는 것이 능숙한 사람은 미적분에서 극대국소 굉장히 빠르게 구해요. 근데 수학2에서 극대국소,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런 애들은 미적분에서 극대국소 빠르게 못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은 요 원에서부터 유서가 깊죠.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타다다닥 구할 줄 알아야, 혹은 2차 함수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타다닥 구하고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타다닥 구할 줄 알아야 수학2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 접선의 방정식을 타다닥 구하고 이쪽 삼각함수 초월함수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걸 초월함수라고 그래요. 초월함수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를 그냥 능숙하게 타다닥 하거든요. 근데 여기 첫 단추부터가 잘못된 거야. 2차 함수 접선 못 구해. 원의 방정식 접선 못 구해. 3차 방정식, 3차 함수, 4차 함수 접선 못 구해. 그러니까 초월함수의 접선을 못 구해요. 첫 단추만 제대로 잘 깨어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초월함수의 극한? 이거 극한 알아두면 초월함수의 극한 별로 어렵지 않고 그리고 여기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는 요 수열 단어는 알면 수열 단어가 시그마의 성질을 알면 수열의 극한과 급수를 빨리 구하고 또 이 급수 단어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심, 외심, 무게중심 그리고 원에서 원주가 평행사변형 이런 성질들을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도형의 성질들을 알고 있으면 무한 등비수열의 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 어려운 게 아니라 급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앞부분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초월함수의 부정적분 그리고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 이런 경우도 치환적분법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치환적분법을 배우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부분적분법은 고배미분법을 알고 있으면 여기 적어놓진 않았어요. 고배미분법을 알고 있으면 부분적분을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수학2에서 나오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또 나와요. 그리고 급수와 정적분 같은 경우도 적분, 시그마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면 급수와 정적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래요. 야, 미적분은 수학2보다 쉬워. 그럼 애들이 막 놀래요. 진짜요? 근데 제가 가르쳐 보면 어떤 애들은 미적분을 수학2보다 어려워하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미적분을 수학2보다 쉬워하는 애들도 있어요. 선생님 진짜 미적분이 수학2보다 더 쉽네요. 그리고 미적분이 수학2보다 더 재밌네요. 저도 미적분이 수학2보다 더 재밌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사람들이 막 선행에 대한 압박감이 있잖아요. 야, 수학 1 어려운데, 수학2 어려운데, 미적분 어려운데, 이거 다 선행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선행에 대한 압박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그 4년 과정,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 4년 과정을 정확하게 알면, 철저하게 알면, 여기서 철저하다라는 말은, 정확하다는 말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막 수능 30번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그냥 즉시 떠올릴 수 있는 능력. 막힘없이 탁탁. 원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몇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어? 애들이 대답을 못 한다니까? 3가지요. 이 대답을 못 해요. 수학2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몇 가지 형태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못 한다니까? 3가지요. 대답을 못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초월함수에서도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몇 가지 형태가 있어? 3가지요. 그럼 그 3가지에 대한 전형적인 대처법을 즉시 타다닥 나와야 하는데 이 전형적인 대처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수학 3, 수학 4를 계속 반복하는 걸 권해요. 제가 애들 가르쳐보면 중학생들 중에 막 전교 1, 2등 하는 애들 있잖아요. 중간고사 보면 모든 과목에서 한두 개 틀리는 그런 애들조차도 수학3 가르치고 수학4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수학4 가르치고 수학4 마칠 때 되면 수학3 내용 다 까먹어요.
그래서 수학상 제가 또 가르쳐줘요. 그리고 수학상 또 두 번째로 가르칠 때쯤 되면 또 수학과 내용 다 까먹어. 수학과 또 가르쳐줘요. 그러면 수학과 두 번째 가르쳐줬잖아요. 이거 마칠 때 되면 수학상 또 까먹어. 그래서 수학상 또 가르쳐줘요. 그런 애들조차도 전교에서 1, 2등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개, 두 개 틀리고 그런 애들조차도 과학고 들어가고 영재학교 들어가고 그런 애들조차도 수학상 가르치고 수학과 가르치면 그 다음에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수학사가 배우면 수학원, 수학2 미적분을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게 능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는 걸 권해요. 그리고 이게 능숙해지잖아요. 중학교 1, 2, 3학년 특히 도형, 중학교 1, 2, 3학년 도형의 닮음, 그리고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 정리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농담 같지만 거짓말 같지만 수학원, 수학2 굉장히 쉽고 빠르게 배웁니다. 그리고 수학원, 수학2가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미적분 굉장히 쉽고 빠르게 배웁니다. 이게 수학원, 수학2 재탕이에요. 미적분이. 여기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기하하고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기하하고 확률과 통계도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잘 알면 기하하고 확률과 통계가 진짜 별거 없어요. 기하 첫 단원이 2차 곡선 단원이잖아요. 포몰선, 타원, 쌍곡선. 이거 원만 제대로 배웠어도 포몰선, 쌍곡선, 타원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배워요. 근데 원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포몰선, 타원, 쌍곡선을 어렵게 배우는 거예요. 기하 단원도 마찬가지. 그리고 기하에서도 입체 도형 같은 거 다루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평면 도형 잘 다루면 별거 없어요, 진짜 기하도.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수학이 쉬워지는데 제가 가르쳐 본 결과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정말 극소수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수학원, 수학2 미적분 선행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중학교 1, 2, 3학년 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숙달, 통달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걸 제가 권해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거짓말 같지만 이게 엄청 빨리 습득됩니다. 지금까지 발길이었어요. 마칠게요.